안녕하십니까. 제22대 포항시 북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오준기입니다. 시민들과 함께 가까이서 이야기를 듣고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, 그리고 앞으로 우리 포항리를 위해서 오준기의 포항 희망 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찾아가는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. 어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우리 주변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아파하시는 부분이 지난 지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. 그 지진 피해자분을 모시고 그동안 부족했던 것,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그동안 이제 지진이 나고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래도 그때 지진 났을 때 많은 아픔이 있었을 텐데 그 지진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? 저희는 영문도 없이 자기 생존하는 거주지에서 삶의 터전에서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렸었죠. 지진이라는 이름을 하에. 그래서 막 정신적인 고통도 겪고 그 다음에 재산적인 피해도 막대한 지점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물어볼 것도 없었고 상의할 것도 없었고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이걸 이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거쳐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참 안타까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저희한테 원하는 답을 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바를 갖다가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소통에 창구도 없었고. 그때 그러면 그 체육관에서 생활도 저도 몇 번 저도 자주 찾아뵙지만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정신적 트라우마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? 많죠. 최근에 경주 지진 났을 때 뭐 포항 시민들이 다들 놀랬고, 예. 뭐 이 트라우마라고 뭐 말을 하는,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지진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. 그렇죠.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 동안 그 아파트에 gat혀 있었기 때문에 갇혀 있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이게 막 온 식구들이 막 제정신이 아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도 가끔 가다가 이제 지진 영상이나 그런 영상이 나오면 꼭 저희 아파트 그리고 저희 집이 나와요. 그러니 마음이 이거는 안정될 수가 없죠.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. 왜 항상 혼자만 억울해하느냐. 저는 진짜 억울하거든요. 그렇죠. 진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일어났던 집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고 또 새로운 터전으로 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저희는 다른 데로 이주를 하고 도시 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받고 나온 거니까 거기에 대한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못이 돼서 당신들한테 잘못을 했고 그 잘못으로 어느 정도의 배상을 해주겠다라는 것도 없고 그냥 저희는 그냥 억울할 뿐인 거예요. 많은 사람들이. 네, 그리고 지금 이제 한창 지진 관련해서 그 재판하고 1심이 끝나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이제 그것으로도 그러면 이제 뭐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? 그거는 많이 부족하고요. 네.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전파를 당했으면 당연히 송두리째 뺏었는데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심하겠어요. 근데 그거를 또 내 손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된다고 봐요. 왜냐면 전파라고 했으면 나라에서도 인정한 피해자들이 아닙니까? 근데 그걸 저희가 손으로 또다시 서류를 챙겨서 또 신청을 해야 되고 그것도 재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. 연루회 하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 다 일일이 못 하시거든요. 그 지진으로 인해서 치매도 심해지신 주민들이 계세요.
이 지장 하나 찍는 거 조금만 움직임 있어도 겁을 내시고 못 나오시는데 이분들을 다 모시고 개개인이 한다는 거 충분히 이거는 무리가 있고요.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나 행정에서 나서서 이제 특히 전파 그리고 시간 정도가 있잖아요. 거기에 따라서 그 보상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크게 피해를 입은 이 피해자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지진 문제를 어떻게 좀 더 극복을 해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뭐 특히 저는 또 정치인 아닙니까? 정치권이나 또 포항시나 또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말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. 저는 너무 정치적으로만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졸속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거는 참 안 된다고 봅니다. 진짜 시민들이 어떤 불편이 있고 어떤 그러니까 위기에 처했는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옆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?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충분히 피해자들하고 어떻게 어떤 피해를 입었으며 그 밑바닥이 돼서 어떤 보상이 돼야 되고 어떤 치료법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다 알아서 차근차근하게 해서 특별법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뭐 지금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또 재판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피해자인 우리 흥해 주민뿐만 아니라 포항 시민들한테 너무 좀 가혹한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. 특별법을 제대로 좀 손을 봐서 정신적 피해 보상은 일괄 배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어떻게든 모든 트라우마의 해결책은 그 첫 번째가 진상 규명에 있다고 저는 좀 이렇게 듣고 있고요. 그래서 진상 규명과 또 향후에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런 건 좀 책임자 처벌까지도 필요한 부분입니다.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게 좀 말끔해야만 향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거고 또 그 황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그냥 치욕스러운 사건이었다라기보다 이런 걸 교훈을 삼아서 더 나은 우리가 미래를 만들려면 또 황해로 국가재난센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유치를 해서 황해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고 또 국가적으로도 좀 더 나은 모습의 황해로 좀 자라나기를 좀 바랍니다. 늘 죄송스럽습니다. 난 정치인 아닌 사람으로서 그때 저도 뭐 어떻게든 좀 힘이 돼보려고 많이 쫓아다니고 또 했는데 어쨌든 법적 장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문제고 이 자리에서 저도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지진의 나머지 숙제들을 좀 해결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.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